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가 배치 지역으로 결정한 성산포대를 대신해 제3의 후보지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오늘 한 달 만에 다시 성주를 방문해서 군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사드 배치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 학장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요. 지금 한 달이 지금 지났습니다. 사드 배치 예정지가 결정이 된 다음에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뚜렷한 해법이 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그 경과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타깝죠. 우선 뭔가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진전을 가야 되는데 뭐 이 사드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네. 옴짝달싹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뭐 희망 같아서는 오늘 이제 한민국 국방장관의 성주 방문을 계기로 해서 이 대화의 불씨를 잘 살려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이 진전의 그런 돌파구가 되기를 아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의 설명도 좀 잠깐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저도 장 학장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것이 가장 핵심이 사드를 우리가 갖고 오는 이유가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계속 개발이 되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오는데 지금 가장 핵심 문제는 북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다 묻혀버리고 또 사드를 갖고 오는 것을 어디다 배치를 하느냐 이제 그거 하나만이 국내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이제 쟁점화가 돼서 네. 근데 중국도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한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들은 오히려 조금 옆에서 이렇게 비켜나 있고 그리고 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더 이제 그것은 실행상 필요한 것들이 쟁점화되는 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이라는 것은 사실상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실전 배치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빨리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벌써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었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성주를 방문하지만 아직 국민들의 반발은 굉장하거든요.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찾아야겠죠. 그리고 이번에 방문의 목적은 그 황교안 그 국무총리랑 한 달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성주 국민들이 이제 도대체 이 성주로 왜 이것이 배치가 됐느냐 하는 이제 그 지역별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평가표가 있거든요. 그거랑 또 이제 국방부가 미국이랑 같이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결과들을 좀 보자 해갖고 이번에 이제 좀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방금 방송에 나온 것처럼 비밀 내용들이 있어서 완전히 이제 공표를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왜 성주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과 소통하고 설명하려고 지금 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갔을 때 뭐 지난 한 달 전만큼의 어떤 충돌은 또다시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드는 상황인데 다만 한 가지 변수라면 지금 사실 뭐 지난 4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3의 후보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시사한 뒤에 지역 보수단체들도 좀 대안을 좀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왔고요. 김관영 그 경북지사도 사실은 제3의 후보지를 공식적으로 좀 제안을 좀 한 상태입니다. 제3의 후보지가 이번 간담회에서 어떻게 좀 건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3의 후보지가 오늘 간담회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네. 우선 이제 국방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성주 지역 또는 지역에서 이 제3의 후보지를 좋은 곳이 지금 성주 포대보다 네. 더 좋은 곳이 성산포대보다요. 있다면은 한번 좀 찾아서 제시를 해달라라고 예,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성주 대책위에서는 성주 지역은 안 된다. 또 조금 강경파들은 아예 사드 배치 자체는 안 된다. 그렇죠. 네. 성주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자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또 우선 지금 우리 그 박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오늘 대화의 목적이 예. 제3의 어떤 장소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협의하는 이런 대화가 아니고 네. 그간에 밀렸던 어떤 소통, 의사소통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의 일부에서 이제 나중에 제3의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네. 네. 어쨌든 양측의 특히 이제 그 대책위의 입장이 조금 더 정부의 입장과 이런 것을 이해하고 누그러뜨리기 전에는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선 대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네. 이런 불씨를 살려나가야 된다는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오늘 시기다 이렇게 보죠. 뭐 아무튼 뭐 오늘 대화를 시작하는 거에 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너무 길다는 생각은 좀 안 드셨는지 좀 싶어요. 길었죠. 네. 길었죠. 사실은 뭐 국방부에서는 지난 발표되자마자 예.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이 성주 시민들이 이 국방회관에까지 와가지고 네. 뭐 장관하고 대화를 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틀 후에 이제 황교안 총리하고 같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마는 사실상 대화 자체가 봉쇄되고 네. 불상사만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대화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대화를 하자라고 네. 했지만 강경대책위에서 대화 자체를 갖다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대화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 어떤 그 원로들이라든지 또 보수단체라든지 제가 볼 때 또 김관용 지사가 나름대로 상당히 역할을 중간에서 지역 주민을 대변하고 또 정부 입장도 대변하면서 어떤 접점을 잘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김 지사의 그런 노력 등이 합해져 가지고 네. 어쨌든 이 대화의 대화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거, 네. 그거 자체가 우선 중요하고 네. 여기서 제가 볼 때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네. 이제 출발점을 모색을 하고 해소의 어떤 계기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학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주민들 내에서도 좀 다양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때문에 주민들 내에서 어떤 갈등이 있진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예, 갈등이 좀 있지요. 뭐 여러 그 그룹들로 나뉘는데 사드 자체를 반대하는 데도 예. 있고, 그리고 성산포대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룹들도 있고, 네. 성주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제 판단에는 일단 성산포대 쪽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당연히 국방부가 한국과 미국이 같이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긴 했지만 네. 이게 이미 주민들한테는 너무 큰 뭐랄까 감정의 마음의 상처들이 됐거든요. 그리고 예. 사실상 굉장히 너무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그렇다고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들한테 해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건 저도 믿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다 확인이 됐지만 네. 물리적으로 너무 가깝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후보지를 그 인근 지역에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후보지를 알아봐서 또 그 주민들을 이번에는 이제 좀 공론화를 해서 예. 설득하는 작업을 처음부터 하고 또 이게 우리만 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미국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좀 빨리 결정을 지금 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제3위 지역으로 지금 벌써 이미 국방부도 염두에 두고 앞서 팽정 기자의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제3의 후보지 뭐 골프장 주변이라고 하죠. 롯데 스카이힐 성주 골프장 이렇게 해서 답사까지 좀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성산포대는 최적의 장소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새로운 제3의 후보지 같은 경우는 어떤 추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단 다 고려를 한 거죠. 네네. 왜냐하면 그냥 일단 포대는 좀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려가 되어 있는 그 골프장은 680m이기 때문에 성산포대보다 더 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골프장이기 때문에 진입로나 그런 것들은 다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산을 새로 깎을 필요는 없죠. 예.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는 제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그 부지를 수용하는데 적지 않은 또 비용이 들 거고, 그리고 네. 또 지금 걱정이 거기가 김천이랑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천 그 주민들이 이미 벌써 반발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거기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진을 봤지만 근처에 인가가 없습니다. 네. 그 골프장 자체가 또 규모가 크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성산포대보다는 뭐 좀 나은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여러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도를 봤는데 이게 성주보다는 김천이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성주와 김천의 어떤 지역 갈등으로 좀 이뤄지진 않을까요? 우선 뭐 당장 지금 그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얘기가 나오자마자 예. 김천에서는 반대위를 구성해가지고 벌써 지금 구성됐죠. 실제 이제 지역은 성주 지역이지만은 김천 쪽에 가까운 위치라는 거거든요. 네. 행정구역만 성주로부터 한 성주죠. 16km 떨어져 있고 김천으로부터 한 12km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이제 이 사진만 보고 저도 현장을 가보진 못했는데 네. 뭐
이 골프장 자체가 전반적인 높긴 하지만은 네. 이것도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이라는 것은 산꼭대기 골프장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나 포대의 이제 그 사격진지 같은 것은 밑에 배치가 될지 모르지만은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레이더 위치라는 것은 산 정상 쪽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골프장이 현재 위치가 돼 있는 곳으로부터 새로 진입로를 내고 정상 부분에다가 다시 레이더 위치를 갖다가 깔아야 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이 기반 시설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뭐 이 김천과 성주 지역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이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제3의 후보지가 제가 볼 때는 꼭 요것 말고도 또 다른 곳이 있으면 찾아는 보되 찾아는 보되 어느 곳을 확정 짓지 말고 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잘 주민의 의견을 이제 어차피 이제 주민의 의견을 뭐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 주민의 의견과 이해를 구하면서 네. 어떤 최종 사드 결정지를 이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드 배치 예정지, 사드 배치 지역을 이렇게 선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분명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미뤄진 상황이고 늦어진 상황에서 미국과의 조율 같은 거는 필요 없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3의 미국과의 교율이 당연히 필요하죠. 예. 우선 제가 볼 때 성주 포대에 관한 것은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를 한 거거든요. 네. 공동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이제 그 평택을 포함을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의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 있는 지역을 쭉 배치를 같이 예. 한미 합동으로 해보니까 그 중에서 성주 지역이 가장 이 군사적 효용성을 표현해서 좋다고 이제 평가를 한 거거든요. 네. 아마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 어떤 큰 보안의 범위에 이제 저촉되지 않는 한은 주민들한테 왜 성주에 성주가 하는지. 이렇게 배치가 돼야지를 결정했는가를 아마 네. 소상하게 설명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성주가 이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이 제3의 후보지 여러 곳이 있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죠. 그렇군요. 네.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의 방문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육군 참모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이제 고위 장성들과 관련자들이 지금 연속으로 방문을 하고 있죠. 네. 뭐 당연히 사드 문제를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미 중국을 다녀왔고, 네. 그래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만큼 미국이 이것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사실상 실전 배치를 완료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드라는 것은 아주 절실하게 빨리 배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도 미국이 잘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계속 와서 이것이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그 성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네. 반대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백악관에 청원 서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1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거든요. 예. 그 서명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를 성주에 갖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 자체를 반대를 하는 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네. 우리 지역은 이것이 좀 위험하다 하더라도 사드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저는 이 시점에서 드는 생각이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오게 되는 모습을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게 계속 압박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오는 마크 밀러 미 육군 참모총장은 이제 참모총장으로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중국 그저께 이제 중국을 갔었고요. 그랬죠.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고 또 이제 19일은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중일을 방문하면서 나름대로 이 군사 외교도 하고 또 각국의 참모총장도 만나서 현안도 협의하고 또 특히 이제 한국에는 본인이 대대장을 했던 지역입니다. 네. 본인이 이제 96년도, 98년도에 캠프 그립스에 이제 그 가장 위험한 지역의 대대장을 한 분이고 하기 때문에 예.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알죠. 네.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그때와 지금의 훈련 여건, 준비 태세를 미 육군이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이런 것이 중점이고 그 중에 이제
현안이 됐던 사드 지역, 사드도 자기 관할 부대 중에 하나거든요. 예. 35 방공旅단의 소속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오는데 사실은 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마치 사드 때문에 미 육군 참모총장이 이번에 오는 것처럼 조금 이 와진이 좀 과장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이걸 너무 우리가 왜곡할 필요는 없다. 왜곡하고 예, 예.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예. 오면서 오히려 어제 중국에 가서도 우리 입장 또는 한미 동맹의 입장,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지금 주장하고 그 강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미국의 입장에서 또 기술적인 문제까지 아마 미 육군 육군 사령관이죠. 예. 미 육군 사령관에 중국 중국, 인민군 육군 사령관에게 아마 소상하게 설명한 걸로 보도가 된 걸 저도 아침에 연합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네. 이렇게 나름대로 꼭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군사 외교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보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미국도 우리나라도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무장을 좀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설득하는 네.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렇죠.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무리고 말이 안 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사드라는 것은 주한미군의 무기고 주한미군의 어차피 이제 나중에 사드가 성산포대가 되든 어디가 되더라도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공연을 해주는 주한미군 기지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대한민국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외교 경로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보다도 미국이 앞장서서 그런 방파제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미 육군 참모총장이 이번에 중국에 가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평가해 줄 만하다 하는 거죠. 예, 네. 밀리 총장이 우리나라를 오기 전에 일단은 중국을 먼저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표현을 놓고는 공방을 벌였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첨예하게 그 갈등을 보고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네. 가장 핵심이 역시 남중국해 난사군도 문제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은 좀 제 생각에도 가장 지금 핵심적이고 위험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군사적으로 계속 미국이 자유 항행 작전이라고 해갖고 12해리 영해로 지금 계속 군함을 보내고 있고 얼마 전에 국제 상설 사법 재판소에서도 이제 중국 측 주장을 완전히 기각을 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계속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국제 규범을 따르라 얘기를 하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나서서 그 자체가 무효다. 이것은 네. 우리의 영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문제들은 사실 군사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의논을 한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사드 문제도 얘기를 한 거죠. 아까 네. 우리 장 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아주 명확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정말 북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북한이 다시 말씀드려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사드를 갖고 올 이유가 없다라는 예.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김관진 실장도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네. 사드는 다시 철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중국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미국과 중국이 2014년 이후에 남중국해 문제로 관계가 좀 악화가 되면서 예. 그 안에서 일종의 좀 뭐 힘겨루기 같은 그런 경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안 그래도 이제 북핵 문제 얘기를 계속 제일 핵심이 어쨌든 북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지금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임기가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새로운 핵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핵 선제 불사용 이게 이제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북핵과 관련해서 위협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이게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억제력을 조금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예.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핵 없는 세상에 대한 노력을 계속 추구해 왔고 그걸로 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선 핵을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핵을 이 가상 적국에서 이 공격했다는 정보를 접하자마자 바로 대응 핵 사용을 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가 핵심인데 네. 그 첫 번째에 관해서는 뭐 제가 볼 때 이제 중국이나
북한도 사실은 그런 유사한 정책을 표방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을 하는 명분으로서 우리는 핵은 개발하지만은 네. 그것을 핵을 갖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위협을 받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선제 사용을 하지 않겠다. 북한도 사실은 지난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하고 난 직후 그날 오후에 발표한 그 발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예. 또 얼마 전에 5월 그 6일 날부터 8일인가 9일까지 했던 그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강국을 선전하면서도 핵을 선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을 했긴 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명시적으로 행정명령에 이 미국에서 이제 명시를 하느냐. 명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마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도 지금 그 상하 양원을 아직까지는 공화당이 다 지금 다 잡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네. 또 공화당에서는 그런 핵은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되 그런 것을 갖다가 명시적으로 명문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아마 허락을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이제 오바마가 의회의 어떤 그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화당 층에서는 상당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나 어쨌든 그 이런 정책이 미국의 앞으로 가는 방향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의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예. 박 교수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주 저는 심오한 또 네.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이 핵 선제에 대해서 미국은 한 번도 긍정도 부인도 안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의미는 상대국이 핵을 안 가졌어도 재래식 무기, 대량 살상 무기, 예를 들어서 생화학 무기 같은 것으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재래식 무기를 공격을 할 때 미국은 핵을 사용해서 그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네. 이게 지난 70년간 미국이 유지했던 핵 정책입니다. 네. 근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지금 바꾸겠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MD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정책이 나오기 시작한 거가 네. 소련이랑 경쟁에서 소련이 훨씬 재래식 전력이 많기 때문에 크기 네. 때문에 미국이 그것을 재래식 전력으로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핵무기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 시도가 시작이 된 건데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MD가 개발이 되니까 미사일 방어 저쪽에서도 체제요. 네. 미사일 방어 체제가 개발이 되니까 저쪽에서도 핵을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핵을 선제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오바마의 생각이고 이건 예. 오바마의 생각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 전략 자체가 그 방향으로 점차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사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우려하는 미국의 대한반도 억지 공약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설사 이것을 이제 선포를 한다 하더라도 예. 또 북한이 핵의 선제 공격을 한다 하는 징후가 명확히 포착이 됐을 때 네네. 구태여 우리가 핵을 갖고 쏠 필요는 없다는 예. 거죠. 그것을 정밀 유도 무기로 그것을 공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북한 체제 자체라는 것이 이 평양을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가 문제인 거지 네. 북한 주민이 문제는 아닌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북한이 핵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막강한 핵으로 북한을 공격을 한다면 대다수의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희생이 될 수 있다는 예. 겁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겠죠. 오히려 정밀 유도 무기로 그것을 타격을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지도부를 타격하는 것이 그렇죠. 오히려. 네. 그렇군요. 자, 어제 개각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개각에서 외교부 윤병세 장관 이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임이 된 건데요. 이렇게 지금 복잡한 주변국들의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의 역할을 좀 중요하게 봤다는 거겠죠. 일단은 지금 그 첨예한 사드 문제가 이 국익에 가장 지금 첨단에서 지금 이 작동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됐을 걸로 보고 네. 일단은 현재의 국면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방점을 둔 적어도 다른 분야는 제외하고 예.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만큼 그러니까 상황이 위중한 상황이라고 할 텐데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외교적 해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 결국 싶어요. 외교적인 문제는 중국이죠. 네. 중국의 문제고 지금 뭐 많이 중국이 우리한테 경제적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은 중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 우리한테 거의 위협에 가까운 것을 예. 했고 그때 외교부장이 우리 윤병세 장관을 만나서 했던 행위는
이거는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건 제 판단인데 그 정도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제 보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의 경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한국이 중국의 제1 수입국입니다. 약 중국이 수입하는 것 중에 9.7%가 한국에서 수입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수입하는 물품이 우리의 반도체 그리고 부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중간재에 우리 이것을 수입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력 수출품을 막는다면은 그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중국 경제도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3분기에 그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예. 여전히 저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대와 그 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한국을 더 밀어붙이면 한국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그쪽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중국한테 아주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서 우리 입장은 단호하게 네. 딱 사드 문제는 이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예. 그걸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단호한 입장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학장님의 말씀 끝으로 좀 덧붙인 말씀 듣고 그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예. 외교적으로 사실은 이 공식적인 입장과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또 이 중국의 외교 관리나 군사 관리들을 만나보면 사실상 당에서 제시한 입장을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한반도의 비핵화, 전쟁을 방지한다. 뭐 안정과 평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는 대화와 뭐 이런 것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 원칙 세 가지를 갖다가 항상 거의 이 되뇌시는 수준이거든. 네. 사드 관련해서 국익을 해친다. 예. 뭐 구체적인 건 들어보려지도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박 교수님과 같은 이런 분들의 어떤 그 1.5트랙, 그러니까 반관 반민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한중 간에는 다양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접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국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중국 그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예. 자기네들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무리가 있고 예. 조금 과도한 것을 스스로도 알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예. 그런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선 이제 외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책위하고 오늘 이제 우리 한 장관께서 가시는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우리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면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어떻게 하든지 잘 접점을 찾아서 꼭 내 지역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가장 이 최선의 방안이 우리의 안보와 국민을 위해서 결국 사드 배치하는 것도 성주 국민을 갖다가 해치는 것이 아니고 성주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수단인데 예. 이 수단 자체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방해하고 기본적으로 반대만 해서는 되겠는가 예. 하는 차원에서 반대의 어떤 이 정당성, 반대의 이것도 국가 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좀 해법을 찾아가는 이런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이제 성주에 내려가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은 군사적인 어쨌든 기밀이라는 부분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어떤 설명과 설득 과정이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좀 해야 될지 제가 좀 볼 때는 싶어요. 뭐 시간 구애 받지 말고 네. 간담회 자리니까 아예 뭐 정말 이 끝장 토론은 못 되더라도 그 얘기 들을 거 다 들어보고 네. 또 장관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대화의 접점을 찾아서 오늘 결론은 못 내더라도 충분히 국방부 입장이 이렇게 있구나. 네. 이것을 말 못할 어떤 발표하기 전까지 사정이 있었구나. 그리고 성주가 왜 이렇게 이 한미가 공이 네. 성주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나갈 이런 방향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머리를 좀 맞대고 노력해보는 이런 어떤 그 대화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지만 어차피 지금 조금 한 달 정도 늦어진 상황이고 사실은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늦어질지 언제 기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라 할까요? 좀 시간이 좀 촉박하게 이렇게 조급하게 몰려갈 필요까지는 없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론화가 필요하죠. 네. 이번에 우리 정부도 좋은 교훈을 얻었다라고.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 문제는 네. 이게 공론화하기가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기밀이 있는 거고요. 또 미국과의 협상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것을 공론화할 경우에는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전혀 진전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오늘 어저께 말죠, 경주 그 방사물 폐기장이 드디어 준공 26년 걸렸습니다. 네, 네. 뭐 그 스토리를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심지어는 그걸 갖고 그 주민 투표를 했어요. 5개 네. 지역에서. 그 정도로 이게 힘든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지금 우리 장 학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노력을 해야죠. 네.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제3의 지역을 우리가 물색을 한다면 네. 그것은 조금 더 오픈해서 이렇게 열어놓고 설득하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보 상황은 분명 위급한 상황은 확실한 것 같다라는 말씀도 끝에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 학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